네, 안녕하십니까. 8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모두들 잘 치셨나요? 어렵다는 그런 좀 분들이 계셔서 약간은 좀 마음이 그렇긴 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시험지를 매겨보니까 만점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는 별로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또 공부를 하셔서 충분히 적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말고사 때는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시험 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이제 수업할 내용은요, 인간중심 상담입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 정신분석 상담에 대해서 정서중심적 상담에서 정신분석에 대한 것들을 쭉 했습니다. 사실은 정신분석은 심리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 또 심리 상담가들에게는 정신분석은 인간중심 상담일지라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정신분석 상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과거에 얽매여 있고, 그리고 치료자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판적인 관점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인간중심 상담은 그런 치료자 중심이 아니라 내담자 중심, 내담자의 어떤 의지라든가 내담자의 그런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장점들이 결국에는 이 사람, 이 내담자를 어쨌든 간에 치료하게 한다라는 이런 이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126페이지에 보면 인간중심 상담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책을 좀 펴주시면은, 펴서 같이 또 보시면은 훨씬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간중에 보면 인간중심 상담은 그 전에 내담자 중심 상담, 그리고 비지시적 상담이라는 그런 용어로 통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어떠냐면 비지시적이라는 이 용어가 정신분석 상담이 같은 경우에는 치료자가 굉장히 근위적이고, 그리고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지시적으로 뭔가를 이끌어 간다라는, 그래서 이제 지시적 상담인 반면에 그게 이제 반대되는 비지시적인 상담이다 라고 이제 이 인간중심 상담을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에서 내담자는 타고난 자기 실현 경향성 이런 것들로 해서요,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또 그 문제들을 극복해내고 이런 모든 잠재력들을 발현시켜 나간다, 이렇게 이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에서 내담자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어떤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지, 상담자가 지시적으로 어떤 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바로 인간중심 상담의 입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할 걸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중심 상담에 펜을 좀 할게요. 인간중심 상담의 인간관, 그리고 주요 개념은 무엇인가, 치료이론, 상담 사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바로 칼 로저스입니다. 칼 로저스는 인간중심 상담을 만드신 분이에요. 인간중심 상담을 끌어내신 분이 바로 칼 로저스인데, 그동안에 사실은 정신분석 가들이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제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으로 끌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상담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전문가가 너무나 많은 이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담자 중심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칼로스 로저스라는 이런 분이 이제 딱 나타나게 된 겁니다. 너무나 따뜻한 미소를 한번 보십시오. 어떠세요? 굉장히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 가장 바람직한 인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의 목표 또한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되는 게 바로 우리 상담의 목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간은 모두 다, 누구나 다가 미성숙한 존재라는 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성숙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어쨌든 뭡니까? 그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칼로저스, 미국의 심리학자이신 칼로저스는 정말 그야말로 온화한 미소와 포근한 그런 표정을 이렇게 늘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담자 중심의 상담 또는 비지시적인 상담 또는 우리 여기에 인간 중심 상담이라는 이 상담을 만들어낸 창시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미소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칼로저스 이 심리학자분을 굉장히 존경하는 심리학자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소를 항상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나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자, 이게 뭐예요? 정신분석에 대한 이야기죠. 정신분석은 뭡니까? 지시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르친다는 것에 효용성마저 의심한다.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효과가 있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는 의심한다. 내가 아는 사실은 단 한 가지. 배우려는 사람만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인간을 무한하게 사랑하는 이분의 어떤 삶의 철학,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칼로저스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마도 이런 그 칼로저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어떤 인간에 대한 철학, 이게 아마 여러분들 인간 중심 상담의 키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요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인간 중심 상담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그 근본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미소와 함께 지금 이제 칼로저스가 한 그 상담의 실제 그 장면이라든가 이게 유튜브에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직접 이제 칼로저스께서 상담을 하는 이런 장면을 그 유튜브에 올려놨는 게 있습니다. 진짜 행운이죠. 이렇게 대학자이신 이분이 직접 한 상담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체로 그 상담이란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마 상담할 때 어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담자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그 자세라든가, 우리가 이제 둘째 시간 때 아마 상담자의 역할이나 상담자의 자세를 배우셨을 겁니다. 기억나죠? 얼마 전에 시험도 쳤기 때문에. 근데 그 상담자가 가져야 될 자질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담자가 가져야 될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로 이 칼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상담의 공통점이 되게 된 게 바로 칼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상담들이 정신분석 상담에서 계속 이제 무슨가 지시적이고 오래된 그 과거의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과거가 나를 막 이렇게 뭔가 규정하고 내 과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내 행동이 지금 이런 게 내가 지금 우울증이 걸린 게 이런 것들이 다 과거의 어느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의 또 소통이 잘못됐고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하지만 칼로저스는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예, here and now를 이제 강조를 하신 그런 분입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 상담 쪽에서는 영향을 너무나 많이 미친 그런 이제 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칼로저스는 인간과는 무엇인가, 우리 책에 보면요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칼로저스의 생애와 이론 정립 배경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칼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의 인간관은 무엇인가? 뭐 인간 중심 상담이라는 이 상담 이론 이름만 보더라도 어때요? 어떤 그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로저스는 인간을 선천적으로 긍정적이고 선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존재다라고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실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적절한 조건들만 갖추어진다면 누구든지 자기 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장 가능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 목표와 행동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에 따르는 책임을 수용하는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무한정 아까 미소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분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 분입니다.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를 너무나 사랑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인간이 선천 타고난 어떤 본질, 이건 성장이고 그리고 자기 실현이고 그렇다라는 걸 강조를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주요 개념은 우리가 책에 보면 그 131페이지에 보면 주요 개념이 쭉 나옵니다. 로저스는 이렇게 이제 인간 중심 상담의 이 주요 개념이 수십 년간 이 내담자들을 만난 경험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좀 포괄적이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성장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담에서는 내담자를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은 어쨌든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선하고 또 어떤가요? 또 긍정적이고 뭔가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 로저스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인본주의라든가 현상학적 관점, 뭐 자기 유기체의 경험, 자기 실현 경향성, 자기 어쨌든 간에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고 자기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 가치의 조건과 가치와 가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인본주의가 뭔지 아시죠? 인간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라는 거죠. 인간이 가장 중요한 존재다 라는 건데요. 정신분석 상담을 제외하고 인간중심 상담, 실존주의 상담, 게슈탈트 상담, 정서 중심 상담 등 정서와 감정에 초점을 두는 상담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적이다. 굉장히 휴머니스틱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데 인본주의적인 이런 상담 이론들의 그 인간관을 갖고 있는 그런 이론들은요. 공통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인간은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인간은 자아 실현성을 타고났다. 그리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은 자유의지가 또 있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책임도 인간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인본주의는 앞에서 제가 현상학적인 그런 것이라고 했죠. 현상학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고유하고 개별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둔 자신만의 주관적인 어떤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현상학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고유하고 개별적인 존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로저스의 관점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구체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강하고 유능한 존재로 봤고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뭡니까? 로저스는 그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 인본주의적인 관점 속에 뭡니까? 인간을 정말 그야말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 예, 어떤 그 인간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의 목표도요. 내담자를 격려해서 힘을 북돋아 주어서 자신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내적인 자원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믿고 확신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게 상담의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상담자가 뭘 해주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유능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이런 능력들이 있는 사람이었네 라는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게 바로 상담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예, 로저스는 이제 현상적인 장, 이런 그 개념을 썼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에게나 보이고 경험되는 객관적인 세계에 대비되는 한 개인의 주관적인 세계를 언급하기 위해서 현상적 장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예,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책에 한번 보면 나오는데요. 현상적 장이라는 그 이론, 현상학적 이론이라고 이제 해요. 이걸 로저스의 상담 이론을. 로저스는 누구에게나 보이고 경험되는 객관적 세계에 대비되는 게 이게 이제 하나의 현상적 장이라고 했는데, 어떤 대학생이 지하철을 타고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강의 들으러 가는 중에 있습니다. 뭐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근데 내가 그 학교로 가고 있는 중이지만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막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고 있어요.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럴 때는 뭡니까? 이 사람은 지하철에 있지만, 아니면 버스를 타고 있지만 뭡니까? 사실은 영화관에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를 또 보면서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곧 들어가야 될, 좀 있으면 이제 학교 시험 치러 가야 돼, 강의로 가야 돼, 이런 수업 과제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그는 사실은 지하철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화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그 주관적인 그 경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이 곧 현상적인 장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이제 뭐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내면적이고 뭐 심리적이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심리적 내면 속에 살고 있는 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관적인 경험 세계의 중심이 바로 누구냐면은 나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이제 현상적인 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적 장은 당사자인 개인에게만 알려질 수 있는 사적인 세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주관적인 경험 세계인 현상적인 장에서 인식되는 그런 변화에만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현상적인 장은 세상이 개인에게 경험된 것이고, 또 개인은 외부의 어떤 객관적 세계에 반응하기보다는 현상적인 세계에 반응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던 이 대학생은 뭡니까? 지하철 속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영화 내용에 반응하기보다는 강의에 반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에게 만약에 지금 여기에 그 현상적 장, 이게 이 현상적 장이 그 사람이, 그 대학생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어떤 행동을 할지를 결정하는데 참조하는 일종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상적인 장은 다시 말하면 개인이 사실상 살아가는 세계이고,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자신의 행동 또는 어떤 경험을 결정할 때 기준을 제공해내는 어떤 그 참조 기준을 해내는 그런 이제 체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의 행동은 어떤 것이든 그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현실에서 적합한 것이고, 그러면 인간중심 치료에서는 어떠냐면 내담자의 그런 내적인 어떤
경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저스는 그래서 이런 내담자의 내적인 체계, 곧 이제 현상의 장을 이해하는 게 상담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방법으로서 뭘 보느냐면은 공감을 통한 이해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로저스가 말하는 게 이제 방금 이제 그 학생을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에 와 있어요. 학교 수업에 지금 이걸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해야 되지만은 나 지금 내가 그 직장에서 오늘까지 처리해야 될 뭐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럼 이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해야 될 꼭 일이 있어. 그러면 그 A라는 걸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A라는 이 그 강의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 강의는 틀어놓고 다른 뭔가에 여러분들이 정말 꼭 해야 될 이제 중요한 뭐 이후에 해야 될 예를 들면은 집에 가서 해야 될 뭐가 있다고 할까요? 중요한 요새 이제 뭐 바쁜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 B라는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A라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B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집에 내가 이걸 막 학교에서 이걸 듣고 있지만 실제로 내 마음은 집에 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걸 현상의 장이라고 하고 현상적인 이 장을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 현상적 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걸 참조해서 해야지 하는 것이 이제 상담의 핵심이라고 보고 이걸 내담자의 현상적 장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뭐냐? 공감이라고 봤다라는 거죠. 어렵죠, 좀. 그죠?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상적 장이 뭔가 이걸 알아내야 된다. 이 사람이 진짜 내담자가 지금 여기 상담에 와 있지만, 상담을 와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상담에 와 있지만, 마음은 진짜 마음이 어디가 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작업이 인간중심 상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공감을 해 가다 보면은 이 사람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정말 현상의 장과 그리고 어떤 그 여러 가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참조 체계라고 하는데 이걸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한 개인에게 지각되고 경험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현상적 장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한 개인에게 지각되고 경험되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현상의 장이라고 한다. 현상적 장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상담자나 아니면 타인이 보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담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 중심주의, 비지시적 상담, 인간 중심 상담 이렇게 이제 이 이론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 시간은 여기에서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또 이제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